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PPA 발표 이후에 금요일 저녁부터 80K를 깨고 강하게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죠.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달리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 무사히 통과가 되었고, 트럼프의 중국 방문도 별탈 없이 끝났고, 저번 주 나스닥은 또 한 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죠. 암호화폐를 비롯한 이 위험자산 전반에 이토록 많은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왜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현재 시간 토요일 저녁 11시입니다. 현재 나오는 하락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걱정이 너무 크실 것 같아서 트레이딩룸에서 급하게 돌아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여러분, 전업코인 부자입니다. 현재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만큼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락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나오는 하락이 굉장히 정상적인 예측 가능했던, 그리고 실제로도 예측을 했던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현재 하락에 대해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할 것 없이 코인 시장이 현재 10년도 더 넘게 거래가 되어 오면서 사실 이 정도 낙폭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주봉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이번 주 고점 대비 한 6% 정도 빠졌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10에서 20% 정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비트코인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 하락에 많은 분들이 유독 걱정하시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시장에 좋은 뉴스만 가득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10년을 결정할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위원회에서 마크업을 무사히 통과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트럼프의 중국 방문도 지정학적으로 별 충돌 없이 굉장히 완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또한 비트코인과 커플링되어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진 나스닥도 끊임없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한 주였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봐도 이야, 비트코인 좀 사야 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충분히 좋은 소식이 이어졌던 이번 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불장 시작? 혹은 지금 살만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라이브에서도 그리고 댓글에서도 참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우리들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금요일부터 순식간에 80K를 깨고 현재 하락폭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출근길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겠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런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히 그 흐름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 시간 관계상 다 풀지 못했던 구체적인 내용, 현재 하락의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왜 오히려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고, 이번 주 발표되었던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와 이제 캐비너시의 임명이 시장에 던지는 충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보여주는 어떤 기술적인 타이밍과 끝으로 미국, 이란의 이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시장이 지쳐버린 이유까지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고 나면 현재 나오고 있는 하락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하락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실 가격이 아니라 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그 답답함이죠. 이유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남은 주말을 마음 편히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의 첫 번째 이유, 재료의 소멸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격언을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저는 이번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정확히 이 격언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SEC와 그리고 CFTC가 서로 다투던 이 회색지대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이름이 영어로 클래리티, 한글로 명확성 법안이라고 불린다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진입을 망설이던 거대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였죠.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굉장한 호재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간 애를 먹이던 상원위원회에서 마크업을 무사히 통과했죠. 아직 상원 통과가 남았지만 첫 발을 뗀 만큼 많은 분들이 안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꿈과 미래를 먹고 자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안도를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보면 먹거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이 꾸준히 올라왔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 통과였습니다. 즉,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의 먹거리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급한 만큼 복잡한 내용은 차치하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 한 달간 클래리티 법안의 이 마크업 통과라는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을 미리 사두었던 저 같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팔자 하면서 일제히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시는 분들한테는 현재 상황이 호재가 아니요, 악재가 아닌 상황인 것이죠. 반대로 보자면 그런 만큼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하락은 하나의 기회라고도 봅니다. 결국 여러분, 시장에서 이제 호재와 악재는 사실 사건 그 자체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이 가격에 얼마나 미리 반영됐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뉴스 그 자체를 보시기보다 시장이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져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유, PPI의 충격과 케빈 허쉬의 임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시장에 돈이 풀릴 가능성이 줄어든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PI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발표가 계속 이어졌죠. 특히나 이번 주가 중요했던 건 미국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었고 소매 판매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둘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것 두 개만 확인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됐네? 금리 인하 기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발표되었던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너무나 큰 폭으로 넘겨버린 거죠. 여러분, PPI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 달 뒤 혹은 두 달 뒤에 CPI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가 오르면 결국 그 원가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가 되죠. 그러니까 PPI가 튀었다는 건 앞으로 발표될 CPI까지 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잠깐 다음 달 물가가 다시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심지어 이번에 임명이 확정된 케빈 허쉬는 월가에서도 알아주는 매파, 그러니까 금리 절대 함부로 내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쏙 들어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 달 넘게 상승한 것에 대한 기술적인 숨고르기입니다. 자, 지난 한 달간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쉬지 않고 큰 조정 없이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깔끔한 상승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는 사실 공짜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다는 건 그동안 누적된 물량이 청산으로든 익절으로든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선물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롱 포지션의 상당수는 당연히 레버리지를 끼고 있겠죠. 1억을 가지고 5억, 10억치 이렇게 위험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하튼 문제는 이 누적된 롱 포지션이 너무 많아지면 시장이 한쪽으로만 쏠려서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주기적으로 이 누적된 물량을, 특히나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줘야 합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일종의 정화작용인 거죠. 그리고 지금 금요일부터 시작된 하락이 정확히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가격이 살짝 흔들리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걸어둔 롱 포지션 트레이더들이 이제 익절을 하거나 혹은 일부 물량들에서 청산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번 하락은 시장이 무너진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과정으로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시장은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무작정 상승만 하는 시장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높은 건물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흔들려야지 오래 갑니다. 자, 그럼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이유, 바로 미국-이란 전쟁 협상의 피로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수없이 이 협상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시장에 어쩌면 이번 전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대감을 끊임없이 심어줬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휴전은커녕 합의문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겁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명확한 게 낫다는 거죠. 마치 클래리티 법안이랑 비슷한 겁니다. 차라리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굴복을 시키거나 반대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해서 위기가 극단으로 치달았으면 시장은 오히려 빠르게 답을 찾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세력이 명확하게 자금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결국 현물 시장의 매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꼭 큰 이벤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쳐서 파는 겁니다. 실제로 세력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개인을 털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 행보입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결말이 나온다면 그때 시장은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80K를 깬 진짜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클래리티 법안 통과로 재료가 소진되었고, 둘째, PPI의 충격과 캐비너시의 임명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졌고, 셋째, 차트상으로는 누적된 롱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왔고, 네 번째, 미국-이란 협상으로 시장이 피로해진 상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를 모두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이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번 하락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터질 때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던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라던가 작년에 트럼프 간세빈 같은 거죠. 그런 건 누구도 미리 대비할 수 없으니까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변수들이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가격에 반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짧게는 이번 주, 길게는 이번 달을 잘 살펴보시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이라던가 통코인이라던가 수이 혹은 바이오 프로토콜 같은 종목들에서 이 자금이 몰리면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건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락이 나왔을 때다. 지금처럼 이유가 명확할 때는 전혀 겁을 낼 필요가 없다. 현재 시간이 매우 늦었는데 내일 아침에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동안 벌써 5,000분 넘게 이렇게 구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나마 제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주말, 남은 시간에라도 마음 편히 보내시는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업코인 부자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